네, 안녕하세요. 이제 라운시키어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저희 그 호페에서 블록체인 오픈소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 오픈소스 관련한 얘기로 많이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아이디어 이월렛 기술 및 글로벌 동향인데 글로벌 동향 앞에서 이아이다스는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뒤쪽에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만 넣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좀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옴니원이라는 DID 기반의 분산 원장 기반의 뭐 디지털 아이디 전용은 아닌데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오픈 소스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거 자체를 이제 오픈 소스 하려고 하고 있고 10월 말에 오픈 소스를 깃허브에 이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정 앞에서 그 부산대 김현수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주셨는데 특정 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아이디가 구현이 되려면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다 고려가 좀 돼야 되고 뭐 저희는 기술 회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다양한 분야를 좀 같이 검토를 해서 오픈 소스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다양한 부분에 지금 보시는 요 과정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가 이제 그 이걸 오픈 소스 하려는 그 배경 간단하게 워밍업을 잠깐 좀 하고 넘어가자면 저희 이제 그 행정안전부 통해서 모바일 신분증이 이제 구축이 되었고 전체적인 구조는 저희가 디지털 아이디 프레임워크라는 그 구조가 있고 이 구조 하에 보시는 것처럼 이슈어라든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이제 홀더 이렇게 참가 엔티티들이 이제 참가를 해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가 DID (Decentralized Identifier와 Verifiable Credential이라는 W3C의 그 규격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 규격에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3C의 Decentralized Identifier라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Verifiable Credential이라는 그 스펙 규격을 쓰고 있습니다. 뭐 Decentralized Identifier라는 거는 이미 그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키 그 개인키 공개키 쌍에 대한 공개키들의 정보가 DI 도큐멘트라는 거에 식별자에 의해서 어떤 도큐멘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DID라는 식별자에 의해서 그 공개키를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DID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되는 DI 도큐멘트의 공개키를 찾아서 저를 검증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인증서와 유사한데 다른 점이라는 거는 DID 식별자라는 게 있어서 제가 키가 교체되거나 뭐가 했을 때도 제 DID 식별자만 있으면 키의 교체는 전혀 키가 교체가 되더라도 교체되지 않은 것처럼 저희 DID를 가지고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베리파이블 크레덴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신분증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베리파이블 크레덴셜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릇이죠. 그 그릇 안에는 어떤 그릇은 밥을 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국을 담기도 하고 하는 건데 저희는 현재 신분증을 담고 있고 이 그 VC라는 그릇 안에는 여러 가지 증명서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통시킬 수 있는 증명 가능한 어떤 포맷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기반이 되는 어떤 포맷에 대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그 증명서가 발급이 되거나 신분증이 발급이 되거나 하려면 많은 참여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참여자들이 각각 다 자기네 어떤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 단일 어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뭐 인증 시스템이다라면 뭐 OIDC를 한다, 오피스 서버를 운영하는 한 단일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블록체인 운영자도 있어야 되고 발급을 하는 발급 기관 참여자도 있어야 되고 얘를 검증하는 베리파이어 기관도 있어야 되고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홀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더 논의해서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더 논의가 되는 것들은 뭐 목록 리스트, 신뢰되는 목록 리스트, 이슈어가 정말 신뢰되는 이슈어가 어디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그 목록 그 참가자들이 실제로 신뢰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는 트러스트 앵커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었을 때 그것들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 어떤 전체 도메인 내에서 신분증이 발급되고 검증이 되고 증명서가 유통이 되고 검증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참여 엔티티들이 대해서
당연히 DID라고 해서 블록체인 베이스로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블록체인 베이스로 먼저 오픈 소스를 진행하고 있고 계속 확장 플러그인으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센트럴라이즈드하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A 사업자라는 거는 어떤 여기 목록 사업자, 발급 사업자, 검증 사업자들이 지금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블록체인이 신뢰 기관이라고 등록을 했을 때 만약 이슈어다라고 등록을 했을 때 이슈어가 예를 들면 경찰청이다 어떻게 경찰청일 줄 알고 블록체인을 등록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거기까지 안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앵커라는 기관을 중간에 위임 기관을 두고 그 위임 기관을 통해서 각 기관들을 이슈어다, 베리파이어다, 목록 사업자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놓고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트러스트 앵커라는 트러스트 앵커라고 저희는 부르기도 하고 트러스트 에이전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있고 검증 사업자, 원래 사업자, 인가앱 사업자, 원래 사업자도 지금 예를 들면 당연히 한 사업자가 원래 사업자는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인정이 되고 나면 인정받고 나면 레벨에 따라서 원래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원래 사업자를 어떻게 신뢰하느냐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업자가 있고 다양한 월렛이 있으면 그 월렛 안에 들어가 있는 제가 월렛을 선택했으면 그 월렛에 접근하기 위한 인터랙션하기 위한 또 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서티파이드 앱이다라고 해서 인가앱 사업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가앱 사업자, 원래 사업자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돌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유연하게 돌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구조, 엔티티의 구조를 좀 정의를 하고 이 상태에서 오픈 소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티티 역할은 아까 앞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통과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신분증, 증명서 이런 유통 가능한 이 엔티티들이 참가해서 뭔가를 동작을 시키게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월렛이다 뭐다를 다 떠나서 어떤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 월렛을 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월렛인지를 누가 판단을 해주느냐인 거고 삼성전자 월렛에 내가 신분증을 발급하겠다라고 하면 신분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월렛이라고 어떻게 신뢰하고 거기다가 내 신분증을 넣어주느냐 사용자는 그 월렛이 정말 삼성전자 월렛인지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리고 발급기관이 경찰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국가기관이니까 경찰청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정책적 어떤 그 시스템적인 측면이 아닌 비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얘기인 거고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경찰청 서버라는 걸 어떻게 누가 믿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 참가하는 당사자들의 어떤 신뢰 환경 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뢰 환경 구성 부분에 가장 키포인트를 두고 오픈 소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환경 구성에 저희가 지금 물론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를 당장 아직은 오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좀 하고 있는데 오픈 소스가 되고 나면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 이게 아닌 또 다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오픈 소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블록체인 베이스로 하고 있고 블록체인 노드들이 운영자들이 누가 운영이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어떤 갑자기 퍼미션대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각 노드의 운영 기관들도 실질적으로 노드 운영을 위한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키를 HSM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들 간에 합의가 되고 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누군가를 등록할 때 오라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 앵커라는 걸 지정을 하고 그 트러스트 앵커가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한국어로 말하면 조폐공사가 트러스트 앵커입니다. 그 트러스트 앵커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어떤 노드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조폐공사를 트러스트 앵커로 지정한다라고 하면 그 조폐공사는 그때 DI 도큐멘트를 생성해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셀프 사인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각 기관 노드 기관들이 그 부분들을 동의하긴 하고 자기의 키에 노드의 키로 서명을 해서 블록을 다 전파를 하게 되면 서로 동의가 되면 조폐공사는 트러스트 앵커로서 이제 역할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각 이슈어라든가 베리파이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원할 때 현재 구조가 조폐공사에다가 저는 경찰청인데 이슈어로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경찰청이 자기 이슈어라는 어떤 정보를 같이 시스템적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DID를 생성해서 셀프 사인에서 넘겨주면 조폐용사가 걔를 검증하고 조폐용사가 자기의 DID 개인 키로 서명을 해서 블록체인에 등록을 시키게 되면 블록체인에서 동의가 끝나고 나면 이슈어로 등록이 되고 이슈어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고 이슈어라는 어떤 그 권한을 얻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슈어는 그 다음부터는 블록체인의 이슈어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베리파이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뭐 홀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신뢰 환경들이 다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베리파이어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줘라고 할 때도 베리파이 만약에 어떤 은행이 나한테 정보를 줘라고 하면 그 은행이 정말 신뢰된 은행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베리파이어가 트러스트 앵커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자기의 DI 도큐멘트를 등록시켜놨고 베리파이어라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DI도 그 사람 은행 쪽에서 나는 은행인데요라고 해서 서명을 해서 내려주면 홀더는 DI 도큐 베리파이어의 목록에 있는 그 은행의 DI 도큐멘트의 공개 키를 얻어서 검증을 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네, 신뢰 환경 구성에 이제 말씀드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엔티티들이 자기 계정을 생성해서 어떤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을 받아들이는 엔티티가 있는 건데 등록을 받아들이는 엔티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조폐공사다 제가 특정 회사를 좀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트러스트 에이전트다라고 하면 트러스트 에이전트가 블록체인에 등록하겠다고 하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노드 위원회에서 트러스트 앵커로 인정합니다 라고 다 끝나고 나면 트러스트 앵커로서 DI 도큐멘트가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얘가 트러스트 앵커라고 보시고 얘가 이슈어다라고 하면 이슈어가 계정을 생성해서 그 트러스트 앵커의 페이지를 통해서 저는 이슈어로서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트러스트 앵커 쪽에서 담당자가 관리자가 그걸 확인해보고 이슈어로 인정합니다. 왜냐면 위임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에 다시 등록을 해주는 구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신뢰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되고 나면 이제 월렛을 이제 어떻게 또 구성하느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월렛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이 월렛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구조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월렛을 저희가 SDK로 현재는 월렛을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에 그 어떤 시큐리티가 보장되는 월렛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받아가서 그냥 학생증 하는데 뭐 저렇게 시큐리티까지 할 필요 없어요라고 하면 그냥 앱의 월렛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클라우드 월렛으로 우리는 하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이나 그 오픈 소스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기술에 좀 제약을 받지 않게 한다라는 저희가 전제를 좀 깔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스펙을 잡고 있는 거고 그 스펙 아에서 1차적으로는 그냥 앱용 월렛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의 어떤 그 SE 영역에 할 부분들은 제조사랑 좀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앱으로 먼저 스펙을 좀 저희가 잡아서 공개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 스펙 안에는 월렛 SDK가 있고 이 월렛은 코어 월렛이 있고 DID VC나 이런 걸 관리하는 월렛이 있을 수 있고 향후에 이제 여기 DID V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XML, PDF, 기타 등등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 월렛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API 권한들 그리고 이 월렛과 별개로 여러 가지 암호화를 한다거나 뭐 통신 부분에 어떤 저희가 통신할 때도 메시지 규격이 표준화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 규격에 대해서 파싱을 한다거나 어떤 뭐 확인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어떤 그 표준들로 표준이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어떤 그런 SDK 소스 구성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큐어 로컬인데 시큐어한 월렛이 있을 수 있고 앱의 월렛이 있을 수 있고 클라우드형 월렛이 있을 수 있는데 클라우드형 월렛도 많이 논의하다 보면 분산형으로 해야 된다, 뭐 MPC가 적용돼야 된다, 기타 등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오픈한 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월렛도 이렇게 받아서 가게 되면 실제로 월렛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사용자는 월렛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월렛을 다운받아 설치할 때도 아까 이 월렛이 정말 월렛이 뭐가 있는지 목록 리스트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월렛에서 나는 애플 월렛을 깔아야겠다, 나는 안드로이드 구글 월렛을 깔아야겠다, 삼성 월렛을 깔아야겠다, 아니면 어떤 그 월렛 프로바이더 업체가 있어서 앱용 월렛인데 클라우드 월렛인데 그걸 따라서 설치해야겠다라고 신뢰되는 환경에서 걔를 다운받고 나오면 그 월렛이
실제로 이제 신뢰됐다라고 전제하에 제가 이제 다운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구글 월렛을 다운 받았다라고 하면 구글 월렛이 구글이라고 해서 왜 신뢰를 해야 되냐는 거죠. 저희가 그냥 구글이니까 믿는 거니까, 시스템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니까 구글 월렛이 정말 신뢰 가능하다라는 구조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만약 구글 월렛 구글인 거예요. 여기는 구글이면 구글은 실제로 트러스트 앵커에게 나는 월렛 사업자로 등록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실제로 신분증 같은 경우는 국가 신분증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여기가 원래 사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사업자로서 등록이 되고 나면 원래 사업자가 만든 지갑 안에 어떤 디바이스 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주입이 되어줘야 됩니다. 디바이스 키 같은 게 주입이 되고 나면 해당되는 디바이스 키로 트러스트 앵커에 붙었을 때 신뢰된 원래 사업자에 의해서 사인된 디바이스 키 생성된 키가 올라왔다라는 전제하에 그 월렛이 허용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허용이 되고 나면 그 월렛의 사용자는 홀더의 키를 생성해낼 수 있고, 그 홀더의 키는 디바이스 키로 다시 전자서명해서 올려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사실 파이도도 이와 똑같은 유사한 구조로, 좀 신뢰된 그 어선티케이터 같은 경우는 이와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 월렛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좀 담보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 안에서 월렛이 구조가 시크릿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돼야 되고 접근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신뢰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월렛이 설치가 되고 나면 이 월렛도 어떤, 저희가 월렛을 막 만들고 나면 월렛을 그냥 여기는 저렇게 만들고 저기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월렛도 규격화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뭐 한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규격은 아닌 것이고, 어떤 스탠다드로 이렇게 월렛은 돌아줘야 되고,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받아간 소스 코드에서 우리는 확장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더 넣을 거야인데, 기본적으로 월렛이 지켜줘야 될 규격, 이게 지켜졌을 때 아까 앞에서 보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킹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규격이 정확하게 시크릿 측면에서 다 만들어졌을 때, 그걸 이렇게 해서 구현의 소스 오픈 소스가 되었을 때 최소한의 어떤 최대한의 보안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픈 소스가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렛을 구성할 때도 저희가 이건 저희만의 생각은 아니고 ISO라든가 EUDI나 이런 쪽을 다 같이 참고를 하고, 저희 행안부에 구현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했을 때 어떤 월렛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도 명확하게 지켜져야 된다. 라이프 사이클이 지켜지고, 이 월렛에 접근할 때도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접근이 돼야 되고, 이 월렛이 접근 제어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을 때 그 월렛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월렛의 요 구성을 좀 저희가 만들었고, 요 구성대로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 소스 코드도 요 구성대로 이제 구성을 해서 오픈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시퀀스라든가 어떤 설계, 아키텍처, 뭐 구성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오프닝이 될 건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설계가 됐고, 개념이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돼 있고, 실제 그 라이프 사이클 개념대로 저희는 실제 구현을 이렇게 했습니다인 거고요. 그 라이프 사이클, 오픈 소스 구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개념적인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그래도 코드가 이렇게 더 구성이 바뀌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은 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트러스트 엔티티들의 참가, 트러스트 환경들이 다 보장이 되고 이월렛에 대한 안전성이 좀 담보가 됐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들은 월렛에서 트러스트한 엔티티들을 통해서 뭐 어떤 증명서들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급받는 그 프로토콜이라든가 발급받고 제출할 때 제출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이제 규격화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뭐 저희 한국도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지만 iOS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규격화가 많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뭐 같이 반영을 하기도 하고 약간은 좀 조합을 하기도 하고 향후에 계속 이렇게 확장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만, 기본적인 컨셉으로는 앞에 이월렛과 트러스트가 환경이 돼 있으면 그 트러스트된 환경에서 월렛 안에 규격이 정해진 규격, 이 규격을 보시면 코딩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규격을 보고 시크릿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시큐리티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아키텍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또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코딩으로 구현을 하시고 또 취약성 점검을 통해서 규격대로 제대로 됐는지 또 이렇게 검수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같은 경우도 모든 규격성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발급이라고 하면 신분증이다. 학생증도 발급을 받으면 학생증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죠. 증명서도 발급을 밟으면 3개월이라는 예를 들면 라이프 사이클의 기간이 있는 것이고, 저희 그 운전면허증이다 하면 10년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중간에 내가 분실을 했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급은 어떻게 라이프 사이클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제출은 어떤 사이클로 제출을 했을 때 더욱 신뢰되고 안전하고 표준적으로 서로 상호환되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급 제출 프로토콜도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발급 및 제출하는 부분에 이제 기본적인 부분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보안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프로토콜 하에서도 서로 간의 상호 신뢰와 모든 것들은 엔티티와 상호 신뢰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의 상호 간의 기밀성에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통신 보안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상호 인증과 데이터 보호, 물론 TLS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도 보호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신분증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신분증을 해보니 실제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다 발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 정부망에서 바로 다운을 주민센터 가서 받으셨는데, 모바일로 이제 하게 되는 순간 그 정부망이 모바일로 저한테 발급이 돼야 되는 그 환경이 되려면 뚫려야 되거든요.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 게이트웨이 TLS만 하게 되면 게이트웨이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슈어와 게이트웨이를 넘어서 홀더 간의 어떤 통신 보안 이런 부분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전체 E2E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지금 설계하고 코딩 구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인 거고, 저희가 이걸 하면서 많이 이제 그리고 저희가 좀 참고를 하기도 하고 좀 많이 챌린지를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EIDAS 쪽 부분보다는 기술적으로는 EIDAS는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 주셔서 ISO에 이제 MDOC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ISO 2320 시리즈에 이제 MDOC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고, 이 MDOC 데이터 모델이 iOS에서 이제 표준화가 되고 있고, MDOC 데이터 모델 기반으로 어떤 운전 면허증을 제출하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제출한다라는 그 제출 프로토콜에 대해서 ISO 18013-5 18013이 이제 그 운전면허증에 대한 건데, 18013-5부터는 모바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대한 어떤 그 규격, 발급, 제출 이런 부분이 18013-5 이후부터 규격인 거고, 그 발급되는 그 데이터 포맷이 어떻게 돼야 된다,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ISO 23220 시리즈에서 논의가 되고 이미 표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면서 상호 호환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제 작업을 계속 해왔고, 현재는 저희가 오픈하기 전에 일단 저희 상용이었던 걸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무결하다, 보안적으로 좀 이슈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검수를 좀 하고 있고, 검수가 이제 저희 10월 18일 날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 29일 날 오픈을 하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아키텍처링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구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다 구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같이 많이 저희 아키텍처링 가지고 논의도 하고 하고도 하면서 코드를 더 좀 확장시키고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이제 라어만의 소스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소스로 좀 확장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태진 전문인 좋은 발표하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하나 정도 받고 또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서강대 윤석빈이고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 자체에서 아까 하셨을 때 멀티 블록체인은 기존에 쓰던 EOS로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다른 멀티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런 쪽 부분에서 확장성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EOS 오픈 소스, EOS도 오픈 소스고 EOS 오픈 소스를 받아서 저희가 좀 수정을 좀 가했어요. 수정을 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현재는 저희가 또 디지털 아이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기술이나 어떤 특정한 거에 종속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 국가에서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블록체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EOS를 일단은 우선은 저희가 해놨지만 지금 오픈 소스 하는 부분은 뭐 하이퍼스 패브릭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DBMS도 확장하겠다 했는데 DBMS뿐만 아니라 블록체인도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아키텍처가 이해가 된 상태면 오픈 소스를 보시고 배수 기반으로 확장하기도 저희가 이제 개발자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그런 플러그인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우리 그냥 DB로 그냥 할게요 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저희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반드시 어떤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